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자 오기열전 제5라고 되어 있는 사기 평림본 43쪽의 내용입니다. 손자로 불리우고 이름이 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나라 사람이다. 자신이 지은 손자병법 13편을 가지고 오나라 왕 함려를 아련하였다. 내가 그대의 병법서 13편을 다 살펴보았노라. 그대의 군사조련을 조금 시험해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리 하시옵소서. 여자들로도 되겠는가? 그리 하시옵소서. 이에 오왕 함려가 궁중 여인 180명을 손자에게 내어주었는데 손자가 이 궁중 여인들을 두 부대로 나누어 왕의 사랑하는 여인 둘을 각각 한 부대의 대장으로 삼았다. 옛날 군의 편제가 요즘과는 조금 다르지만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의 지위라고 보면 되겠지요. 궁중 여인들에게 낱낱이 다 창을 쥐어주며 명을 내린다. 너희는 가슴과 왼손 오른손과 등을 아느냐? 예. 내가 앞을 보라 라고 하면 앞쪽에 있는 적의 심장을 보고, 좌를 보라 라고 하면 왼손을 보고, 우를 보라 라고 하면 오른손을 보고, 뒤를 보라 라고 하면 등 쪽을 보라. 모두 알겠느냐? 예. 그러니까 군사조련이라고 해봤자 전투훈련이 아니라 요새 말로 가벼운 제식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궁중미인들에게 약속한 말을 일러두고 우하면 오른손, 좌하면 왼손을 보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임금이 하사하신 부호를 높이 세워두고 세 가지 명령을 5번 거듭했다. 세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서 있으면 앞은 자연히 보고 있는 상태이니 따로 명령할 필요가 없고 좌, 우, 뒤 이 세 가지 명령을 말한 것입니다. 이 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인데 임금께서 죽이고 살릴 권한을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뒤에 북을 둥둥 치며 우라고 말하자 궁중미인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손자왈 약속을 분명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세조목의 명령을 거듭 연습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익숙해지도록 하지 않은 것은 장수인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하고 다시 세 가지 명을 5번 거듭하고 난 뒤에 이윽고 북을 치며 좌라고 했는데 다시 궁중미인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손자왈 약속한 말을 분명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세 가지 명을 거듭 연습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익숙해지도록 하지 못한 것은 장수의 잘못이나 이미 분명하게 이해하고도 정해진 법도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장교와 병사들의 죄다라고 하고 두 대장을 참수하려고 하였다. 이때 오왕 함려가 누대 위에서 관병하다가 두 총리를 참수하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급히 사인을 손자에게 보내어 명을 하달했다. 과인은 이미 장군이 용병을 잘한다는 것을 알았다. 과인은 두 총리가 아니면 식사를 해도 밥맛을 모른다. 원하노니 참수하지 말라. 손자왈 신은 이미 군왕의 명을 받들어 장수가 되었사옵니다. 장수가 전장에 나가 있을 적에는 비록 군왕이 내리는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옵니다 라고 하고 이윽고 두 총리를 참수해버리고 순서에 따라 다음 사람을 대장으로 삼았다. 이에 다시 북을 치며 좌와 우, 앞과 뒤, 꿇고 일어서는 것과 둥글게 원진을 만들고 각지게 사열하는 것들이 마치 먹줄을 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했으며 감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지 못했다. 이런 뒤에 왕에게 사인을 보내어 병사들이 이제 훈련을 마쳤으니
왕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시험해 보시옵소서. 이제 왕께서 이 병사들을 쓰고자 하시면 물이나 불 속에 뛰어들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마다 않고 뛰어들 것이옵니다 하고 보고하게 했다. 이것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조정에서 일본에 가 있던 가토 기요마사가 다시 부산으로 들어온다는 첩보가 있다며 바다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 가토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 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정에 불러다가 형신을 가하고 백의종군을 하게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여러분도 이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생명을 내어놓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천리 밖에 있는 조정에서 전장의 상황도 모르면서 나아가 싸우라커니 말라커니 지휘하겠다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권력이라는 장난감만 차지하려고 처마에 불이 나서 타들어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네 건이 방 안에서 다투고 있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 나간 장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는 적과 나의 상황을 잘 알아서 적을 속이는 것이 곧 이기는 길입니다. 충무공은 적과의 대치 중에 대치 상태를 깨고 적이 나오게 하는 게 전쟁에 이롭다고 생각되면 적으로 하여금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끔 끊임없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전쟁에서 세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토가 이미 부산에 상륙해버렸다는 사실을 충무공의 세작들이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이때에는 가토가 이미 부산에 상륙한 뒤였으며 이것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부러 우리 조정에 흘린 거짓 정보였던 것입니다. 가토는 임해군과 순하군 두 왕자를 생포해간 원수이고 더구나 적의 간판장수이니 충무공께서 가토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입항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정의 명이 없더라도 나아가 경멸해서 적의 사기를 꺾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도요토미의 명을 받아서 일본에서 출발하는 가토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적에게 속아서 죄 없는 우리 충무공만 형신을 당하게 한 어리석은 우리 조정 아닙니까? 후임으로 원균을 통제사로 삼았다가 조선의 수군이 전멸당해버린 사실도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아는 사실일 것이고요. 나라님이 판단을 그르치면 전 백성이 피 흘리며 죽어나가고 전장의 장수가 판단을 그르치면 장졸들이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만약 충무공께서 조정의 명을 받들어 부산으로 출격했다가 육지에서 쏘아대는 포와 바다에서 대드는 적에게 협격을 당해 패하기라도 했다면 조정은 또 충무공께 패전의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육지의 높은 곳에서 쏘아대는 포 사거리는 배에서 쏘는 것보다 사거리가 길 뿐만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곳에서 쏘아대니 명중률도 비교가 안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어리석기가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려 각기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나랏일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야로 갈려서 자기 당의 유불리만을 따져가면서 국익은 전혀 나몰라라 하죠. 심지어 김성일은 일본이 침략할 기미가 보이는지 알아보라며 통신사로 일본에 보내줬는데 정사이자 서인인 황길제는 반드시 침략할 거라고 복명하는데도 부사이자 동인인 김성일은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복명을 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니 은한 이래로 200년간의 내전을 종식시킨 인물을 못생긴 외모만 보고 쥐새끼 같다느냐 하며 평가자라 하는 김성일 자신의 안목이야말로 쥐새끼 같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조선은 전혀 전쟁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 백성들은 이르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동인인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의하면 김성일이 백성들이 동요할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상주했다라고 했다는데 저는 이 말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룡이 후손들에게 면피하느라고 쓴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했다면 군만이라도 전시 대비 체제를 갖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흔적이란 전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훗날 충무공의 전공을 거론할 때 반드시 다시 언급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충무공은 한마디로 전쟁의 신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훗날 반드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자열전이라는 주제에서 이미 너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명언 한마디 소개하고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견가히 진, 진하니 퇴, 가한 것을 알면 나아가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 물러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불과 8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되새겨보면 되새겨볼수록 온몸이 부르르 떨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중의 번역서들을 보니 가한 것을 보면 나아간다 라고 번역했던데 여기에서 볼 견자는 본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알 견자로 쓰였습니다. 가한가 아닌가는 헤아려 아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역 건괴에는 양가이진이라고 헤아릴 양자로 바꾸어 써놓았으니 볼견자가 보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이 글귀를 잘 살펴보고 자기 것으로 터득하면 손자병법이 병법서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수양이나 또 국가나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물은 이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다음 구덩이로 흐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함부로 망동하지 않는 물과 같은 삶, 여러분도 이러한 요리를 터득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